이제는 옷도 3D 프린터로 프린팅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Barrier has been lowered for experimentation and new materials to be developed. That it's going to happen and happen pretty quickly. 중국에선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자기만의 옷을 주문해 입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这个衣服的品质非常棒，面料非常的舒服，款式也是我想要的。总归对这次购物感觉非常棒。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의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류산업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한 큰 과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패션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의 어느 백화점. 젊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들을 팔고 있는 매장입니다. 자기 몸에 딱 맞고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른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나하나 입어보는 것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혹시 찾으신 제품 있으세요? 제가 약간 이렇게 프린팅 되는 거 보고 있는데 예.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저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곳엔 가상으로 피팅해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FX 미러라고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여기 기다리시면은 안내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하의도 한번 맞춰서 입어보실 수 있으세요? 의상 종류 들어가시면은 하의도 똑같이 고르실 수 있어요. 자신이 고른 옷과 그리고 어울리는 상의랑 다른 하의 옷들도 완전 함께 코디해서 피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상품은 있으세요?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조금 놀랐어요. 아니 약간 체형에 맞게끔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게 좀 신기했던 기술 같았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은 땀나고 여자들은 화장도 있는데 되게 편리하게 간단히 입어볼 수 있는 시스템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이 앞에 서면 사진을 찍어 그 사람의 치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손동작으로 옷을 선택하면 옷을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다양한 옷들을 손쉽게 코디해 볼 수 있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되게 참신하고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했어요. 뭐 갈아입고 바지 입는 그런 시간 단축이 쉽게 빨리 되는 것 같고 되게 자연스러워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장이 공간이 한정적이고 피팅룸도 조그맣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님들 이용하실 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시면 기다리시는 고객님이 많아서 불편함을 느끼실 때도 있는데 고객님 이걸 이용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불편함도 좀 해소할 수 있으시고요.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또 다른 고객님들이 보시면서 아 저거 신기하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시면서 관심도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 가상 피팅 솔루션 프로그램은 국내 한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요. 소비자가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매장 스크린이나 개인 모바일 기기로 자신이 옷 입은 모습을 3D로 볼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집 밖에서 여자들이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입어볼 수 없는 문화를 지닌 중동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성분들이 이제 집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이제 직접 입어본다든가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는 그 가상 피팅 기기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이 굉장히 지역이 넓고 굉장히 매장에 방문하기 힘든 그런 그 지역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공과대학 대학원생이 사는 집. 특히 패션 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먼저 한번 주문한 거 볼래요? 응. 봐봐. 내가 보여줄게.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자신이 직접 고르고 디자인한 상품을 주문 제작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 동향에도 관심이 많은 편하영 씨. 최근 독일의 한 신발 회사에서 한국까지 주문 제작 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고르고 선택한 디자인으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많이 이용한 적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저희 개성을 나타내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찾아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레깅스나 이런 스윙수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보여줄까? 국내 한 의류업체에서 자기만의 래쉬가드를 주문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친구들과 다 같이 참여했던 적도 있는데요. 소재부터 패턴, 디자인이나 글씨체까지 모두 각자의 개성이 반영된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같이 주문한 레깅스인데 이제 이렇게 뒤에 무늬, 저는 여기 옆에도 다 무늬를 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너무 튀는 게 싫어서 뒤에만 무늬를 제가 크기랑 다 조절해서 넣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로고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만 제가 넣고 등에는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옆에도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쁘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만의 옷을 주문 제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여기만 까만색으로 하고 나도 날씬해 보이려고 한 건데 둘이 다른 느낌으로. 둘이 완전 다 반대네, 정반대. 스티치도 다 남색으로 박아준 거구나. 이건 검정색이고. 신기하다. 언뜻 보기에는 기성 제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사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것들입니다. 저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 팔에는 아무 무늬를 안 넣고요. 그냥 몸판에 크게 로고를 하나 박아놨어요. 저는 좀 입었을 때 허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도록 허리 라인에다가 기본 바탕색이랑 다른 색깔을 배치해서 좀 더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최근 미국의 한 의류회사에서 자기만의 잠바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모두들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진짜네? 야 이거 이쁘다. 저 이거 이쁘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 팔 디테일이 프린트가 이런 프린트가 있고 좀 기다리면 나거든요. 형상화되거든요. 이런 프린트가 있고. 이거 이쁘다. 물 건너와서 과연. 해외에서 주문 제작한 운동화가 도착해서 개봉해 보았는데요. 이쁘다. 완전 은색, 완전 은색. 완전 이쁘다. 대박. 밑창 디자인부터 위의 색상까지 모두 직접 골라서 주문한 건데요. 기성 제품에서는 보기 힘든 은은한 펄이 들어간 독특한 색감이 돋보였습니다. 멋있다. 마음에 드시나? 이 옷엔 좀 안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데요? 어차피 운동하려고 산 거니까. 네. 저도 보통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할 때 제가 직접 맞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커가 굳이 아니어도 좀 특이한 다른 사람들이 입고 다니지 않은 옷, 신발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 또래들도 그렇고. 전 세계 제조업의 심장인 중국.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생산 공장이자 소비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의류회사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중국의 한 의류회사 체험관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은 의류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남자 양복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한번 와서 치수를 재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옷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원단부터 스타일, 주머니, 버튼 하나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고르고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요. 外边买成品是千篇一律一样的款式，而我们的话是完全个性化来定制。传统的这个思维来看的话，肯定是我们定制肯定会比外边买成品价格高，而我们做的就是打破传统，我们现在的这个价格是几乎跟上面买成品价格是一样的，甚至还要价格更低。因为我们可以做大规模的定制生产，所以我们价格是对接工厂，直接是工厂的一个价格。那我跟您说一下，刚才说是具体一个价格，对吧？ 그렇다면 어떻게 맞춤형으로 주문하는 옷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주문하면 수십 년간 쌓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패턴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치수와 고객이 선택한 원단, 디자인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고객용 카드에 저장되는데요. 이 정보에 따라 옷감이 자동 재단되고 재단된 원단들이 카드와 함께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봉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봉제 과정들은 비슷한 공정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공정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 뒤 근무일 기준으로 7일이면 맞춤 옷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一般的普通的工厂都是来了订单，是打板师傅按照客人的体型单独做一套专板，这样一天也就做一个板，最多做2套板。然后我们呢是把这些数据都积累了，放在数据库里，所以有充足的数据，而且系统来自动来实现。做板的这个环节都是自动实现的，比如说一天1000多套订单都可以完成。 실제로 이곳에서 옷을 주문해 입고 있는 고객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맞춤형 옷에 대해 눈을 뜨게 된 뒤 중국에 돌아와 괜찮은 맞춤형 옷 회사를 찾다가 이 회사를 알게 되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那您做好那个决定了吗？就选出来了吗？已经已经选好了。能给我看一下吗？ 주문한 지 채 열흘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주문형 맞춤 양복이 도착했는데요. 보통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투버튼의 복고풍 스타일 양복이었습니다. 가는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줄이거나 늘릴 필요 없이 딱 맞는 피팅감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게 주문형 맞춤 제작 시스템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那您当初那个亲自那个定制的时候，最注重的是哪一点？当时最注重的一个就是定制的一个细节，像这个领子、脖头，给我的感觉非常的复古，并且有韵味，这个在市场上是找不到的。 그렇다면 대한민국 패션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지난 8월 앞으로 달라질 패션 산업의 미래를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의류산업 종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 패션 산업에는 I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첨단 소재와 기능성 옷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쪽에선 미래형 의류 생산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표준 치수를 연구해온 국가기술표준원과 사이즈 코리아가 함께 연구 개발해 만든 건데요. 세계 유일의 옷을 입고 재는
스캔 방식인데 기존의 스캐너들은 이제 옷을 탈의하고 하는 스캔 방식인데 비해서 이것은 옷을 입고 재는 그런 스캐너고 그리고 이 스캐너가 두 바퀴 돌아서 한 요 정도 30초면 이미 스캐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D 스캔으로 몸의 치수를 잰 뒤 원하는 패턴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원단이 만들어지고 재단과 봉제를 통해 1시간 안에 자기만의 맞춤형 옷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제일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빠르면 30분, 늦으면 1시간 정도에 자기가 원하는 옷이 선택부터 그다음에 전달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섬유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분야인데 저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 발굴해서 좀 개발해 나간다 그러면 세계 섬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도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장에 온 시민들도 자유롭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의류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변우경 씨. 자신의 몸을 스캔한 뒤 패턴과 디자인을 선택해 자기만의 잠바 만들기에 도전해 봤습니다. 정말 1시간도 안 돼 완성된 잠바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잠바. 입어본 소감이 어떨까요? 핏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편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원래 좀 체형상 팔이 조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성복은 잘 안 맞고 이제 해외 브랜드가 조금 맞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신체 모든 것을 이제 스캔을 통해서 길이에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핏감이라고 하나 그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이제 받아보셨잖아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이 부분? 네,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곳을 찾은 의류산업 관계자들 중에는 아웃도어 전문 기업을 이끌고 있는 박용철 회장도 있었는데요. 아웃도어는 다른 옷들에 비해 만들기가 훨씬 까다로워 자동화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박용철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의류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 창신동 공장 가보면 막 60대, 70대 할머니들이 몇 사람 앉아있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오토바이 타고 각 가정으로 배달해서 부품 만들어 놓으면 그래가지고 합복해가지고 동대문시장에 내놓잖아요. 그 창신동 공장에 합복하는 그 할머니들이 없어졌을 때 누가 만들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범죄 사업을 만약 우리가 영상화시키려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터키와 인도같이 국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니면 국가에서 경제 사업에 지원을 하든지. 패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대한민국 의류산업에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아웃도어는 디자이너가 소비자를 위해서기보다도 어떤 디자이너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디자인, 스타일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팔리면 해피한 거고 안 팔리면 재고를 넘는, 그래서 회사의 운영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다시 말하면 IoT, AI, 빅데이터 이거를 혼재시켜서 의료 제조에 이 가미를 시킴으로써 소량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과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세계 최고 스포츠 브랜드 아웃도어 의류들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는 첨단 자동 재단 시스템, 바늘과 실을 사용하지 않는 고주파 접합 기술 등 각종 특허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늘땀이 없어 물과 바람을 잘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3D 디자인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18SS 그 디자인 작업한 건데요. 저희가 컬러나 소재 쪽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소재도 기존 그 솔리드의 그 평조직에서 좀 여름철에 더 시원한 메쉬 조직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 그럼 컬러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바꿔봐. 예전에는 소재나 색상을 결정할 때 직접 샘플을 만들어서 살펴본 뒤 디자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샘플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 3D 디자인 샘플을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고객사한테 전달을 한 후에 이제 뭐 컨펌인 난 샘플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3D로 샘플을 제작을 하면 한 30분 정도의 평균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샘플을 제작하면 72시간 정도 이제 적어도 그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의 만족도가 극대화되겠죠. 네. 디자인 부서뿐만 아니라 생산, 영업, 마케팅 분야와 협업할 때에도 샘플 대신 3D 디자인으로 회의를 하니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뒤이어서 생산이라든지 공급에까지도 신속한 처리로 전체적인 스케줄이 모두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3D 디자인을 시도했는데요. 생산 라인에서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 옷을 만들 땐 옷 종류만큼 많은 생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해 과감하게 모듈화를 시도했습니다. 모듈화는 공정 순서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비슷한 작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작업하는 걸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니 능률도 오르고 여러 작업을 조합하면 수천, 수만 가지의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트별로, 기능별로 그 모듈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그 동일한 공정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을 할 수 있고 그 기계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또 좀 더 유기적으로 각 부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스마트 팩토리를 가는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외치며 4차 산업혁명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독일. 독일 아디다스사는 지난 30년 동안 해외에서 전량 아웃소싱하던 운동화를 2017년부터 독일 안스바흐 근처에 있는 로봇 공장인 스피드 팩토리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로봇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국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본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의류산업에 적용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하고 가장 잘 영합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섬유 패션 산업입니다. 노동집약형 얘기를 많이 제가 하긴 했지만 사실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사실 그 비닐 가죽 가지고 뭐 원가 얼마 들겠습니까? 그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거 가지고 몇백만 원의 백을 받을 수 있고 뭐 원가 얼마 안 되는 옷을 가지고 몇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의류 산업밖에 없습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그 어디보다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패션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곳은 뉴욕 중심가에 있는 3D 프린팅 전문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보고 싶은 새로운 디자인들을 이곳에 의뢰해 3D 프린터로 만들어 보는데요. 주로 패션 액세서리나 인테리어 소품 등이 많지만 사실 고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주문량만 한 달에 12만 개에 달합니다. Using traditional manufacturing once they've got the form and the size of things the way that they like it. So it's a huge boon to designers. It accelerates the design process. It gives them confidence that what they're making is going to look how they want it to look before they go through the expensive process of hiring a factory to actually produce something, even if it ends up being done with traditional reductive or injection molding manufacturing. 최근 3D 프린터로 드레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도했습니다. DNA가 좁은 공간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쌓아 넣듯이 3D로 디자인한 드레스를 차곡차곡 접어놓은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프린팅한 뒤 차곡차곡 접힌 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펼쳐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걸 펼쳐낸 순간 하나의 드레스가 완성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의류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Yes, the dress was incredibly innovative because it used all of those things together. There are, I think, at this point, 12 of these dresses out in the world, and we've printed all of them. They are in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he Museum of Modern Art here in New York, the Cooper Hewitt Smithsonian International Design Museum, as an example of exemplary use of the mix between materials and software and advanced manufacturing.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의류 산업. 대한민국 의류 산업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의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견 아웃도어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류 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호전 실업에서 오늘 우리 서울대학교와 이렇게 좋은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저도 샘플을 쭉 만들다가 워낙 비싸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제 마지막 그 사업을 좀 꽃이 피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앞으로 해외에만 진출하던 섬유산업도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서 섬유산업을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한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디다스가 중국 공장들을 다시 독일로 이전했듯 우리도 해외로 나간 의류 공장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게 목표인데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 의류 생산 수출에 초기부터 관여해왔던 내 입장에서 과거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그 의류를 생산해서 전 세계 사람들 옷을 입혔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없잖아.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든지 다시 제2의 중흥을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과 소재 개발과 의류 생산을 같이 모든 게 이 버티컬이라고 그러죠. 전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내 꿈이고 우리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꿈이다. 전쟁 후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야 했던 대한민국은 저임금을 배경으로 노동 집약적인 의류 산업에 뛰어들어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7, 80년대만 해도 인기 있는 제품을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대량 생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옷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금이 굉장히 저렴했고 노동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동력이 많이 있었고 뭐 주경야독하던 그런 시절에 젊은 여성 뭐 남성 할 것 없이 섬유 산업으로 대거 진출을 하게 되고 그들이 봉제 산업에 종사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섬유 산업이 수출을 할 수 있었고 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류 산업의 수출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70년대 80년대가 되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전체 그 경공업 산업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섬유 패션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패션 산업이 거둔 성공 뒤에는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며 일했던 젊은이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우리 공장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봉제해서 옷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이 창신동 일대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디자이너 자체가 그런 제반적인 생산 시스템이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벌써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산을 위해서 만들 데가 없어서 또 너무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요. 이제 베트남으로 또 가겠죠.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의류 생산 공장을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의류 생산 공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팀이 인도네시아 공장을 찾아 그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가 원단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고 요건 손으로 하는 거고요. 이미 자동화를 이룬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신발은 딱딱해서 로봇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지만 옷은 신발과 달리 얇고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어 한 장씩 들어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의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을 해서 패턴을 수정하고 그거를 어떤 순서로 봉제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쪽의 연구를 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봉제 공정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곳에 좀 많이 신경 쓰면서 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입장에서 연구 과제인데 재단이 저게 예를 들어서 200 쪼가리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쪼가리가 맨 위쪽끼리 이게 합복이 돼야 칼상이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첫 장이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장하고 나머지 첫째 장하고 붙어버리면
칼라 이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남버링을 해요. 바늘과 실이 필요 없는 봉제 혁신. 고주파 접합 기술을 지닌 곳이지만 아직까지 옷감을 한 장 한 장 제어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피부와 같은 촉감으로 옷감을 한 장씩 들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전문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로봇이 손가락을 하나 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 현존하는 로봇들은 대부분 굉장히 딱딱한 물체를 짚거나 로봇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옷감과 같이 굉장히 소프트한 물질을 집어내고 운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옷감을 핸들링하는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어 올리는 거예요. 옷을 다 만든 뒤 마지막으로 분량을 체크하는 부서에 왔습니다. 통과를 시켜줘요. 눈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게 얘하고 약간씩 이제 컬러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이제 재봉선이 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즘은 그 카메라 성능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딥러닝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떤 패턴을 매칭하고 그런 성능이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좋은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불량이라든가 어떤 땀이 잘못됐다든가 어떤 구김이 있다든가 그런 패턴을 좀 더 빨리 정확히 추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임금 대량 생산에서 소규모 다품종 생산으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까요? 바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는 소규모 공장이어야지 우리같이 대규모 공장은 또 그게 어려워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적 로봇화든 공정의 시스템화든 이런 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2의 그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의류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춤형 주문 제작으로 장갑을 제작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동안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장갑들은 가운데 손가락 길이와 손바닥 폭만 가지고 장갑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지나 새끼손가락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주고요. 바닥에 완전히 뜨지 않게 타이트하게 내리신 다음에 대략 한 10초 정도 걸리시니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고객님 손이시고요. 이곳은 3D 스캔을 한 뒤 패턴을 만들어 맞춤형 장갑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비슷한 사이즈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착용해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시죠. 좀 들어간 느낌이 타이트하네요. 네네네. 네, 가죽 질감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지금 핏감은 어떠세요? 아까보다 그 기성 뛰셨던 거에 비하면 조금 조이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자리가 좀 남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분은 골프용 장갑을 주문했는데요. 운동선수 중에 손의 미묘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맞춤형 장갑을 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가는 느낌은 좀 기존 장갑과 다르게 좀 빡빡한 느낌이었어요. 처음 손을 넣을 때는. 근데 막상 다 넣고 나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가죽이 남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쥐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이렇게 손바닥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구 선수들도 맞춤형 장갑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왼손잡이의 경우 왼손이 오른손보다 큰 경우가 많아 왼손, 오른손 사이즈가 다른 장갑을 낀다고 합니다. 공군 조종사나 소방 헬기 조종사들도 생명과 직결되는 순간 오작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에 딱 맞는 맞춤형 장갑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항공기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방용 헬기, 뭐 경찰용 헬기 여러 가지 그
헬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저희 장갑 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승엽 선수, 이대호, 뭐 최정 이런 좀 탑 프로들이 저희 그 맞춤형 배팅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신발 생산 세계 1위인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을 접고 20여 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1995년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했었는데요. 이번에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면서 부산에 자동화 공장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쯤 스마트 공장 시스템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신발을 본격 생산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의 이제 사업이 경쟁력을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이제 옮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시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유통하고 이제 자동화된 공장하고 이렇게 이제 융합을 시키면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죠. 1995년 중국 진출 당시 1인당 80에서 100달러였던 인건비가 최근 750달러까지 치솟고 중국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유턴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접합 기술을 지닌 로봇 대여섯 기를 생산 현장에 배치하고 앞으로 스마트 로봇 공정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회사의 국내 리턴은 노동 집약적이었던 신발 제조 산업을 지식 기반 첨단 산업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부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바뀌거나 하면 뒤에 이제 측정 장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측정 장비를 통해서 그 새로 투입이 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한 그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보다 옷은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아웃도어 의류 업체와 서울대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그리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퍼는 이제 손가락이고요. 로봇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이제 얼마만큼 천을 잘 짚고 이동을 시키느냐가 저희 스마트 팩토리 이제 연구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저 원단을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시연을 해서 네. 집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용이고. 의류 생산 공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옷감을 집어올리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로봇이 옷감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놓고 다른 게 하나 이렇게 가서 잡을 수 있고. 지금 저 형태는 이렇게 하나가 밑에 받치는 형태네요. 네. 얼마나 세밀하게 옷감을 제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옷감을 집어서 들어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로봇은 잘 아시다시피 금속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손가락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주 미세한 천을 한 장만 딱 잡아서 끄집어내는 것과 이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 그리퍼라고 해서 플라스틱 말랑말랑한 재질의 그 촉감을 가진 그리퍼를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인공 근육을 써서 로봇팔을 만듭니다. 그러면 정확히 한 장을 딱 짚고 그것을 한 1mm 이내의 그런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여러 장들을 이제 같은 위치에 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손가락과 같은 촉감을 만들어주기 위해 특수 소재를 로봇 끝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걸 붙이면 로봇으로 옷감에 압력을 주고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조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밀거나 휘어도 끊어지진 않지만 이게 변형이 일어나니까 그 변형을 이제 저희들이 측정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늘어났는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봇에 쓰일 수 있는 인공 피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꼭 손가락 끝 아니더라도 어떤 뭐 제조 장비 안에 이런 센서들이 막 여러 개가 들어가서 통신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게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희 과제보다는 약간 벗어나는 거죠. 로봇 손이라든가 그 로봇이 그 원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에다가 이런 소프트 센서를 부착을 하면은 원단에 흠을 내지 않고도 그리고도 이제 되게 아주 정밀한 그런 그 힘 제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원단의 두께라든가 원단의 재질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감을 스마트하게 제어하는 나라가 미래 패션 산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험난한 패션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희한테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데 가장 우려되는 건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미 기존의 조력자의 역할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다 넘어갔거든요.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정말 도전의 시대에 실패한다는 것은 성공을 못한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고 우리나라 그냥 의류 소비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던 의류 산업.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류 산업이 패션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의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그날을 기대합니다.